네,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보다 더 쉽고 재밌게 만드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이어갑니다. 오늘은 역사 왜곡 사라질 수 있을까가 주제인데요. 4.3의 역사 왜곡과 관련된 주제겠죠? 네, 마침 오늘 화면도 4.3 관련된 얘기가 예. 나왔는데 오는 11일에 제주도의 임시회가 423회 임시회가 개회하면서 4.3 관련된 조례가 하나 이제 심사가 될 예정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보고 혹시 좀 부족한 점은 뭐가 있을까 또 생각도 해볼게요. 이게 바로 이 전국적인 또 관심을 끌고 있는 조례입니다. 제주특별자치도 4.3 역사 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맞죠? 맞아요. 올해 사실은 4.3 추념식 좀 전후로 사건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예, 올해 4.3 유난히 시끄러웠어요. 맞아요. 예. 그 현수막 사건 기억하시죠? 네네. 4.3은 폭동이다 이런 현수막이 제주도 내 좀 곳곳에 걸리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, 그리고 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굉장히 좀 논란되는 또 발언을 했었죠. 뭐 김일성 일가 뭐 지시로 4.3이 촉발됐다 이런 예. 발언하면서 굉장히 좀 도민들의 공분도 샀고, 그래서 이런 좀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결국에는 이런 좀 4.3에 대한 역사 인식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사회적인 배경으로 떠올랐고 결국에는 조례 발의까지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. 생각해보니까 올해는 좀 굵직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4.3 유족회가 이제 태영호 국회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, 그 당시. 맞아요. 이제 예. 재판이 지금 현재 사실 진행 중이에요, 아직은. 예.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첫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4.3 유족분들이 말씀하시기는 김일성 지시에 의해서 4.3이 촉발됐다 이런 발언은 사실은 4.3 희생자와 유족들의 어떤 명예를 실추하는 예. 그런 발언이나 좀 굉장히 강경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, 반대로 이제 태영호 국회의원은 아니다. 이거는 자기 발언이 허위 사실도 아니고 뭐 명예훼손도 아니다.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. 예, 어쨌든 뭐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또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. 이렇게 여러 논란 속에서 탄생한 4.3 역사 왜곡에 대한 조례안입니다. 이 조례안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?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내용을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로는 4.3 역사 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좀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, 그리고 역사 왜곡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제 소송이나 이런 게 걸리잖아요. 걸고 네. 싶을 수 있고 누군가 그때 이제 법률적인 자문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문단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 뭐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밖에도 4.3 역사 왜곡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이 센터를 4.3 4.3 평화재단 여기에 이제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또 부대 네네. 조항도 있어서 만약에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평화재단 쪽에서 아마 이 사업을 맡아서 할 좀 심사한이 커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법률 지원과 신고센터 운영과 같은 사업 기틀을 마련하려는 성격이 강한 거죠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법률 지원이나 뭐 신고센터 이런 걸 운영을 하려면 예. 4.3 왜곡에 대한 역사 왜곡에 대한 기준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. 이게 왜곡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사실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렇죠. 거니까. 예. 그러면 요 역사 왜곡의 정의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? 어려운 질문인데. 역사 왜곡에 대한 정의 또 이렇게 직접 물어보시니까 좀 어렵네요.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. 좀 생각해 보면은 제주 4.3에 대한 그 진상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, 또 아직 4.3에 대해서 이제 뭐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맞아요. 사실은 지금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하셨는데 예. 어려운 문제예요. 기자인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고민은 상당히 해야 될 좀 질문일 것 같은데, 일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역사 왜곡의 어떤 발언이나 행위로 볼 것인가. 예. 여기에 대한 기준이 현재로서는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, 일단 이번 조례안만 살펴보면은 4.3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이거와 다른 사실은 허위 사실로 본다.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진상조사 결과랑 다른 내용을 유포할 경우에는 이제 역사 왜곡 행위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건데, 근데 그러면은 이게 또 한 번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진상조사 보고서에 없는 내용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. 네. 거기에 대한 만약에 어떤 발언을 누군가 논란되는 걸 했다. 여기에 대한 역사 왜곡을 또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.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. 이 부분 역시 예민하고 좀 어려운 부분 같아요. 네.
왜곡이냐 아니냐를 따지려면 사실 이 판단하는 기준 자료가 명확해야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사실 지금은 아직 추가 진상조사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죠. 맞아요. 지금 진상조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4.3 진상조사 결과에 나오지 않은 부분 혹은 뭐 진상이 완전히 드러나기도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. 시간이 너무 흘러버려서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왜곡이나 아니면 유족분들한테 주는 어떤 상처 주는 발언들, 행위들 예.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. 이제 앞으로 좀 4.3에 대한 역사 왜곡 이런 쟁점에서 요 내용이 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참고로 정부 차원에서 지금 4.3 추가 진상조사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시행된 게 19년 만이에요. 그러니까 그동안 바꿔 말하면은 예. 그동안 19년 동안은 멈춰 있었다. 완성이 안 된 상태로 그대로 멈춰 있었군요. 맞아요. 그래서 많이 늦었죠. 하지만 늦었지만 지금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니까. 예.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미국 개입설, 북한 개입설 여러 가지 설이 나오지만 예. 이게 사실이다 아니냐 판단할 근거가 또 없었고 이런 걸 이제 마련하기 위한 어떤 조사들이 지금 이제 막 걸음마 단계다.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직 멀었네요. 그렇다면. 그러니까 맞아요. 4.3 진상조사 보고서가 정말 그대로 기준이 되고 기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꼼꼼하게 다양한 사료를 수집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추가 진상조사는 언제 마무리되는 건가요? 이게 조사 기간이 2년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가 원래 마무리 기간이라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또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어요. 그래서 그게 또 조금 걸릴 예정이라 내년에 보고서 작성 기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좀 더 폭 넓은 의미에서 조사들이 더 마무리가 됐을 때 정말 그때서야 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역사 왜곡행위 단절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행동들, 발걸음이 정말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예. 좀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고 제가 좀 하나 첨언을 하자면 저는 정말 미국의 어떤 책임, 미국의 어떤 개입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정확한 사료들, 문서들 이런 네네. 거를 근거로 빨리 좀 진실 규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근데 하지만 이제 올해 발생했던 이 4.3 역사 왜곡은 그 이미 나와 있는 진상조사 결과에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도 꽤 반하는 희생당한 도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이어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여론도 매우 심각하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.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혹시 이와 관련한 좀 대응책이 조례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요? 저도 이 조례 이름에 이제 역사 왜곡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혹시 뭐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상세하진 않더라도 예. 간접적으로 뭔가 있을까 싶어서 좀 뜯어봤는데 사실은 처벌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. 아쉽지만.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뭐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률 자문 그거랑 그리고 역사 왜곡 신고센터 이 정도로 좀 이렇게 압축되어 있고 사실은 이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근절 이거를 조례로 방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한계가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그렇군요.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? 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는지 첨언 좀 부탁드릴게요. 그러니까 법적으로 들어가면은 예.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항상 명시되는 게 표현의 자유라고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역사 왜곡 어떤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도 표현의 자유를 항상 또 얘기를 많이 예.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4.3뿐만 아니고 뭐 5.18이나 이런 역사적 어떤 사실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들이 많은 게 또 표현의 자유라는 어떤 쟁점이랑 같이 부딪혀서 논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 행위를 원천적으로 완전히 방지하는 지금 법은 현실적으로는 좀 현재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겠고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가 그 질문이었잖아요. 역사 왜곡 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론을 좀 빨리 내리자면 사라지긴 힘들다.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현재 법으로는 사라지기는 힘들 것이다. 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네요. 오늘 팡팡뉴스에서 이번 주제를 같이 얘기하면서 이 4.3의 역사 왜곡 문제는 앞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뤄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. 맞아요. 제가 오래전에 이제 4.3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많이 놀랐던 게 4.3이 정명이 되지 않았다가 그렇죠. 굉장히 아직 정명이 되지 놀랐어요. 않았죠. 예. 이게 지금 75년째인데도 사실은 4.3은 그냥 사건이라고 불리잖아요. 뭐 누군가는 혁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뭐 폭동이다 주장하시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
지금 대중적으로 우리는 다 사건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4.3의 정명을 찾는 길, 그게 또 가능할까?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좀 진실규명을 위한 예. 움직임은 계속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. 정명을 찾는 일 가능해야죠. 예.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. 이 4.3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4.3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을 심사합니다. 앞으로 계속 관심 가지고요. 조례 상황이나 이 추가 진상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또 앞으로도 관련 소식 전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